신규주는 심리 싸움입니다. 심리와 추세가 굉장히 잘 통하는 곳이라 보시면 되며, 이 가격에서는 매도가 누구누구한테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저 가격에서는 매수가 누구누구한테 많이 들어올 것임을 대충 생각해 보면 강한 쪽으로 확률이 높아 보이는 곳으로 맞춰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가격에서 잡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서만 매매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탈출 기회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필이면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데, 증시 폭락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청약 넣은 거 원하는 수익을 챙기지 못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공모주가 공짜로 돈을 버는 거라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공모주 말고 다른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아마 LG에너지솔루션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보다도 훨씬 더 큰 돈을 최근에 잃으셨을 텐데, 세계 증시가 폭락해서 이 종목 탓만이 아니겠지만 분명히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식을 하지 않고 오직 공모주만 하시는 분들만 본다면, 최근 공모주들로 인해서 시장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파티 분위기일 겁니다. 증시가 안 좋아도 신규주들 최근에 오토엔, 현재 초대박의 K옥션도 첫날에 따상, 그리고 최근에 청약 마감한 아셈스라는 종목은, 자, 아셈스 저도 청약을 넣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경쟁률 보시면 무려 2400대 1이 나왔습니다. 다른 주식을 하지 않는다면 공모주는 앞으로 상장할 게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축제 분위기일 수밖에 없으며, 예전 같으면은 이 경쟁률이 아셈스 같은 분위기의 종목에서 경쟁률이 많이 나오면 한 1200대 1, 보통은 7, 800대 1 이렇게 나왔을 텐데, 최근에 소문이 많이 나다 보니까 또 균등 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에 이 엄청난 경쟁률이 계속해서 모든 종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의무 보유 확약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분이 계신데, 청약을 넣을 거면은 기간의 경쟁률이 1000대 1 넘는지 넘지 않는지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확약을 보신다면은 뭐 더 도움이 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1000대 1 넘는 것만 넣으면은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손해를 만약에 본다 하더라도 경쟁률 자체가 높아서 물량을 많이 못 받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이라 하더라도 거의 손실이 없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확약은 첫날의 시초가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생각이 전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으면 이거는 인기가 많을 거야, 떨어지지 않을 거야, 주가가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확약이 높다면은 확실하게 시초가가 뻥튀기 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확약이 높다고 해서 상장 이후, 시초가가 결정된 이후에 주가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확약이 70%든 80%든 시초가가 결정된 다음에는 그 뒤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모주가 폭락장에서도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규모가 큰 LG에너지솔루션 최근 증시 폭락을 이겨낼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나 이미 장외에서 공모가 대비 2배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들은, 특히나 이런 거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은 따상이 정말 쉬운 말이지만 요즘에 언론이나 어딜 가더라도 따상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따상할 경우에는 공모주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천국이겠지만 누군가는 계속 최고점의 물량을 받아야 되는 구조라 정규 시장에서 계속 거래하는 개미들에게는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주라는 게 내가 매매할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 눈 돌아가게 하는 기술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K옥션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낚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누군가는 계속 최고점에서 물량을 받아야 되는 구조이고, 이 구조가 수년째 바뀌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공모시장을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봐서 잘 아는데,
이 구조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맨날 이거 두 배 뻥튀기 시켜가지고 누군가는 고점에서 받아 먹는데 거의 99% 확률로 두 배 뻥튀기 된 종목은 단기간에 큰 폭락이 나옵니다. 이 패턴이 수년간 바뀌지 않았고 최근 급등장으로 인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광기가 끼어가지고 이 급등장에서 패턴이 잠깐 변했다가 지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LG에너지솔루션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뻥튀기가 심하다면은 그 뒤로 저항이 강해져가지고 주가가 시간이 몇 달 지났을 때 제자리로 돌아올 확률 또는 폭락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며, 뻥튀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을 한다면은 지금은 결과가 좋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을 한다면 시간이 쭉 지났을 때 처음에 안 좋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한 번쯤은 고점을 돌파한다던가 아니면 출발하자마자 카카오뱅크처럼 시세가 반짝 나온다던가 이런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뻥튀기가 된다면 증시 전체 분위기를 끌어내리면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뻥튀기만 된다면 증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공모주만 하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 없겠지만 다른 매매도 하시는 분들은 뻥튀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직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주와 신규 트레이딩 입장에서 체크해 보자면, 뻥튀기가 된다면 공모주만 수익 챙기고 뒤로 빠지면 되는 것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격은 마이너스에서 20% 이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치는 30% 이상입니다. 만약에 30%만 띄워준다 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모받은 물량을 익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판단이 무조건 맞진 않기 때문에 30% 떴다고 억지로 익절하는 것보다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게 좋지만, 저는 30%까지만 만족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욕심을 부릴 생각은 없습니다. 뻥튀기가 되면 공모받은 물량 익절, 합리적인 가격이면 트레이딩, 어떤 가격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공모주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종목들, 공모주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 다 폭락하더라도 어차피 LG에너지솔루션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도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 같이 초대형주가 상장할 때는 항상 지수 편입 이슈와 패시브 자금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패시브 자금만 하더라도 1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초가가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된다면, 또 낮으면 낮을수록 기간의 순매수가 강하게 진행되어서 합리적인 시초가만 형성이 된다면 첫날에 카카오뱅크처럼 양봉이 나오는 그림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상한가 두 번째 날에도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이 외국인의 순매수이긴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에서도 외국인의 역할이 클 것 같은데, 외국인 매수까지 들어오면은 충분히 첫날에 20% 이상 합리적인 가격에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30% 넘어서 40% 되고 50% 되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모 개인주주와 외국인의 매도는 거세질 수 있기에 정해지는 시초가에 따라서 따라붙는 매수세가 결정이 될 것이며, 시초가에 맞춰서 분위기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 카카오뱅크처럼 잘 될 거라 상상하는 게 아니라 상장하고 나서 그 가격과 분위기, 수급이 또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첫날 합리적인 가격에서 충분히 풀매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너무 높은 가격에 상장되거나 합리적인 가격에 상장이 된다 하더라도 호가창 작정하고 틀어막거나 거래대금이 부족하거나 관계가 부족하다면 카카오뱅크 첫날 같은 분위기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요소만 보고 이 종목의 방향을 결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매매는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저뿐만이 아니라 다 똑같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 자, 처음에 나와야 되는 물량은, 좀 높은 확률로 나와야 되는 물량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물량이 높은 확률로 나올 것이고, 나오지 않고 반대로 카카오뱅크처럼 CS증권 쪽에서 정말 많이 쓸어 담는다면 주가는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당연함이 주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 똑같을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공모주들, 외국인 제외하고는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마이너스에서 출발한다면 거의 대부분 똑같은 생각으로 매도를 하지 않고 공모받은 물량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새롭게 매수하려고 들지, 또 기관 투자자 쪽에서도 적극적인 매수가 마이너스에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냥 시장가로 쓸어 담을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슈가 있었던, 이게 무조건 주가 상승을 보장하진 않지만 보유 확약이 만약에 주가를 뻥튀기 시키지 않는다면, 시초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출발한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기관의 순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있는데, 만약에 LG 솔루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목이 확약이 높게 나왔는데 시초가가 낮다. 그리고 공모 규모가 꽤나 있는 편이다. 스몰캡 종목이 아니라 한 2천억 넘는 종목이 확약이 높은데 시초가가 많이 띄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종목에서는 상장 첫날부터 기관의 순매수가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을 한다면 기관의 순매수, 패시브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 최악으로 잘 안 풀린다 하더라도 크래프톤처럼 탈출 기회를 준다든지 한 번쯤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최소한 탈출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기관의 수급 보시면은 끝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외국인이 아무리 밀어붙이고 마이너스로 만든다 하더라도 며칠 밀리다가 기관의 수급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한 번쯤은 탈출 기회를 만들어주거나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이라면은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 종목이 몇 달 후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을지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편입만 되고 나서 공매도가 쏟아지면서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한다 하더라도 기관의 수급을 이용해서 초반에만 승부를 목적으로, 또는 시세가 한 번 나왔을 때 줄 때 먹는다는 생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며, 시초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똑같은 생각으로 나는 무조건 이 안 좋은 시장에서 이 정도라도 수익을 챙기겠다 생각하고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초대형주는 만약에 뻥튀기가 되었을 때 아무리 초반에 기관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뻥튀기가 된다면 그냥 공모받은 물량에서만 수익을 챙기고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주는 심리 싸움입니다. 심리와 추세가 굉장히 잘 통하는 곳이라 보시면 되며, 이 가격에서는 매도가 누구누구한테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저 가격에서는 매수가 누구누구한테 많이 들어올 것임을 대충 생각해보면 강한 쪽으로 확률이 높아 보이는 곳으로 맞춰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가격에서 잡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서만 매매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탈출 기회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